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조기 철수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남은 일정을 진행합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브리핑을 열고 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156개국 3만 6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 아닌 수도권으로 대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일 오후 6시에 국무총리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열고 비상대피와 영외 활동에 대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잼버리 폐영식과 K-팝 콘서트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잼버리가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된 가운데 행사 중단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영지 안에 있지는 않지만 K-팝 콘서트와 폐영식이 진행되는 만큼 태풍이란 자연재난 때문에 장소만 옮긴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계획된 전북 지역 영예가정 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선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에서 6일 하루 동안 1,2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벌레 물림이 3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광 화상이 180명, 피부 병변이 8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에서 얼음과 생수, 냉각버스 공급 등으로 온열 질환자가 줄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에 감염된 참가자 수는 13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10명, 내국인은 21명으로 전날 같은 시각보다 39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은 김제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고 내국인 21명은 귀가 조처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확진자는 별도 공간에 설치한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해 관리하거나 귀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가는 각종 냉방시설로 축사 온도를 낮추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손에 축 처진 닭들이 들려 나옵니다. 닭이 뜨거운 날씨를 버티지 못하고 폐사한 겁니다. 환풍기와 안개 분사기 등으로 실내 온도를 낮췄지만 폐사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참담하죠.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전부 다 폭염 대비해서 다 농가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폭염뿐만 아니라 지금 완전히 경보 무슨 재난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양계 농가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았지만 전기세 등 각종 생산비가 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축 폐사를 대비해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이마저도 보상액이 낮아 효과는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기온이 밤낮으로 지금 막 계속 예년 같으면은 여름철에도 밤에 좀 온도가 좀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그냥 열대가 오다 보니까 지친 닭들이 쉴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내년에 또 내후년에 더 더울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 사방이 뚫린 소축사엔 20개가 넘는 대형 선풍기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이 천장에서 뿜어져 나오지만 더위에 지친 소들이 사료를 먹지 않아 추가 폐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까지 전국에선 닭과 돼지 등 23만 6천여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가축 3만 4천여 마리와 2만 7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기간에 축산 관련 기관 합동점검을 이달 말까지 계속하고 현장기술 지원단을 운영해 가축 폐사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전북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정부의 수소산업 전주기 육성에 따라 이미 예타를 통과한 포항과 달리 전북은 아직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경제성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북도에 따르면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은 새만금 산업 연구용지 509에 새만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수전해 설비 집적 공간 조성 및 그린 수소 산업 통합 지원센터 건립 등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288억 원, 지방비 509억 원 등 총 사업비는 3,747억 원 규모인데 기획재정부는 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도 2차 점검을 마무리했지만 아직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확정짓지 못한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자 전주시를 지역구로 둔 김윤덕 국회의원이 잼버리 현장에 두문불출한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에서 잼버리 기간에 제주도를 갔다는 헛소문을 내고 있다며 잼버리 행사 시작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현장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뒤이어 올린 글엔 김 의원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잼버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에는 김 의원이 잼버리 준비 미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자치단체들의 경제 활성화 방안들을 살펴봅니다. 서울에서는 집 주변에 있는 생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딜라이브 천서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시가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21년. 주민들이 생활 중심지 반경에 위치한 동네 상점을 이용하면서 주민과 상인 간의 단골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를 이루자는 게 취지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11개 지역에서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대표적인 곳들을 찾아가 봅니다. 송파구 가락동에는 세러데이 가락이라는 마을 행사가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이 가게들을 통째로 옮겨와 여는 오픈 마켓입니다. 소소하게 좀 이벤트를 하다가 이럴 거면 아예 우리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이제 마켓 브랜드를 만들게 됐어요. 이제는 하루 3,000명 정도가 방문하는 마을의 큰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동네 상권은 조금씩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중한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이런 장소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더 핫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종로구 창신동에는 동네 가게에서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도입했습니다. 이른바 동네 티콘, 모바일 기반의 기프티콘을 동네 상점에 적용한 것입니다. 앱에서 정확하게 19개 가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소비를 하는 겁니다. 상인 입장에서도 하나의 돌파구로서 또 판매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만들기 체험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골목 상권도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의 이야기. 20여 개 커피집 사장님들이 커피 찌꺼기를 모으고 이를 점토로 다시 만들어 마을 체험 프로그램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커피로 만드니까 커피 향기가 나긴 나는데 질감이 살짝 달라져서 신기해요. 상인분들께 되게 감사한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다시 또 상가도 좀 찾아뵙고 싶고 그러네요. 동네 가게에서 음악회를 열고 전자상거래나 정기구독까지 시도하고 있는 골목 상권의 사람들. 소소한 일들이지만 모두가 지역 소비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연입니다. 정읍시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발행한 600억 원 규모의 정읍사랑 상품권이 조기 완판됐습니다. 정읍시는 물가 급등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10% 할인 혜택을 주는 지역 상품권 수요가 증가했다며 조기 완판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 올해 월평균 판매액은 85억 원으로 전년도 월평균 62억 원보다 37%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읍시는 이달 초 상품권 전액 판매가 예상된다며 판매 중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귀향인과 기농, 기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약 1,0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정착금 지원 대상은 다른 시군에서 1년 이상 살다가 남원시로 전입하는 귀향, 귀농, 기촌한 세대주입니다. 남원시는 이사비 120만 원, 주택 수리비 600만 원, 자녀 정착금 60만 원, 설계비는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귀향과 귀촌,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와 제17회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9월 김제에서 열리는 가운데 관련 정보를 모은 홈페이지가 공식 운영됩니다. 대회 소개부터 개폐회식 행사, 성화봉송, 종목별 경기장 안내까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수시로 갱신될 예정입니다. 또 김제를 방문하는 선수단 등을 위해 맛집과 숙박업소, 관광지 정보 등도 제공됩니다. 김제시는 7일 백구 특장차 혁신 클러스터가 국토교통부의 투자 선도지구로 지난 2일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제1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특장차 업체를 수용하기 위해 제2단지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여기에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와 특장차 제작과 인증, 검사를 위한 검사지원센터, 자기인증센터 등 특장차 제작, 지원 기능이 집적된 특화단지가 2027년까지 구축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개발 면적은 71만 제곱미터입니다. 해당 지역엔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특례가 주어집니다. 고창 지역 특산물인 복분자주가 남북 아메리카로 수출되는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지역 제조업체인 국순당 고창명주가 8만 달러, 한화론 1억 300만 원 상당의 복분자주를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 복분자주는 미주 현지마트와 외식업체 등에 유통될 예정입니다. 고창군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농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벼 논물관리 기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고창군은 벼 논물관리 기술이 탄소 감축뿐 아니라 벼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 인식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지원 사업에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하고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도 추진하는 등 농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